2022년 4월 5일 오전 7시 19분 녹화 시작합니다. 잘 보내시죠? 이번 시간에 슬라이딩 도어라고 하는 자동문이 있죠. 화재 연동 적용 대상과 연동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됐는데 시립의인 요양전문병원에 수방 간선 결선해 줄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문의 경우에는 연동은 계문이 원칙인데 인접 건물 간에 연결 복도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엔진 펌프에 오픈 전압 측정하느라고 시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하고 근린생활시설 그쪽에 두 군데 방문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시립 노인 요양 전문병원에 없던 자동도어가 생기고 막 그랬더라고요. 화재 연동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보려고 감리 선생님한테 잠을 구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2층하고 3층에 이게 중앙 복도인데요. 좌우로 복도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가 기존동하고 연결 복도가 생겼어. 2층, 3층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 양쪽에 방화샷다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 기존동 쪽에 방화구획을 하고 이쪽에 중축동 쪽에 방화구획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방화샷다로 이렇게 설계가 됐었는데, 건축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변경을 하면서 그냥 일반 슬라이딩 도어를 하면 안 됩니다. 방화구획을 하려면은 방화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된 부분이고, 건너편에는 기존에 그냥 방화샷다 설계 원한 대로 그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변동하는 부분이 일반 자동도어 같은 경우는 화재 연동이 될 경우 계문이 돼야 되는데, 인접 건물에 방화구획을 하는 용도일 경우에는 폐문이 돼야 된다고 그래. 그 부분에 설명을 했어요. 기존 강의에서. 이 자동문은 다중이옵선은 이제 화재 시에 DC 24V 연동전압을 인가받아서 자동으로 계문되어야 되고, 이는 이제 계문 상태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이 부분과 같이 인접 건물과 복도로 연결될 경우 다중 이용업소와 관계없이 방화샷다죠. 또는 방화 자동문이 방화구획의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방화 자동문의 경우에는 화재 시에 DC 24V 연동전압을 인가받아서 자동으로 폐문되어야 돼. 폐문이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피난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방화구획은 하지만 수동 조작으로 계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에서 화재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화재 발생 시에 이쪽으로 또 피난하고. 근데 이제 수동으로 열린다는 거는 손으로 여는 경우도 있지만 터치패드를 양쪽에 터치패드가 설치가 돼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재 연동으로 폐물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터치패드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열려야 되고, 또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하단부에 한 300, 500 정도 되는데 여기 쏘더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가리면은 닫히다가도 다시 열리게 돼 있어. 연동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되고 폐문이 돼야 되고, 화재 연동은 방화구획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방화샷다는 뭐 다 알고 계시죠? 1차 연기 감지기에서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화재가 감지되면 일단 동작해서 부분 폐쇄해야 되죠. 이렇게 6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600. 응? 600mm 정도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 부분 폐쇄. 그랬다가 화재가 확대돼 가지고 열 감지기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감지를 하면 완전 폐쇄. 그렇게 돼가지고 방화구획을 하는 거죠. 근데 측정하러 갔다가 최근에 딱 보니까 여기 로비 부분에, 여기는 1층은 연결복도가 없어요. 탁 트인 공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방풍실이 있고 엘리베이터 홀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있었어, 자동문이. 근데 이쪽에는 없었거든. 좌측으로는, 복도 쪽으로는. 근데 거기 하나가 또 생겼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중병하고 출입을 통제해야 될 부분이 있어. 아마 이걸 추가로 설치를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최근에 가만히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거 2층 3층은 인접 연결복도가 있어가지고 화재 연동을 했는데 여기를 왜 안 하는 것이지? 자동문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서 안민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새로 생긴 것도 있고 안 보던 게 최근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슬라이딩 도어 자동문은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당연히 화재 연동을 해야 되고 계문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계문. 피난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문이 돼야 되는데 다중이용업소 이외에는 화재 연동을 해야 하는 관련 법이 없다고 그래요. 다만 아까처럼 여기 2층 3층 같은 경우 연결복도에 방화구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럴 때는 화재 연동의 의무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도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방화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화문이.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연동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방화문이 이렇게 설치가 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문이 돼야 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열고 나갈 피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가 아닐 경우에는 이 방화문이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화재 연동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중이용업소고 뭐고 그런 걸 떠나서 자동도어가 설치된 부분, 피난 로상에 있는 그런 자동도어가 설치가 된 경우에는 정전이 됐을 경우에 소방 연동하고 관계없이 정전을 감지하면은 자동문 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개문이 되는 옵션이 있다고 그래요. 자동으로 열립니다. 정전된 상태에서는 백업 배터리가 안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 정전된 상태일 때 개문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소방 화재 연동이 아니다 하더라도 개문되어야 되는 그런 연동이 없는 그런 게 적용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연결복도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폐문이 돼야 되는 경우 화재 연동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죠. 예? 이거는 이제 정전 시에 자동으로 개문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적용을 해도 화재 연동에 의해서 폐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신반이라든가 영상음향 차단장치, 발신기, 감지기, 습식 스프링클러 또는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패키지, 비상방송용 스피커, 또 피난구 또는 통로 유도 등 시각 경보기, 또 피난 유도선도 필요한 경우 있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내 수신기에서 화재 연동회로 구성, 메인 수신반으로 상호 화재 연동되고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 자동도어가 설치됐을 경우 자동으로 도어를 개문해야 되는. 또 휴게실 또는 흡연실의 경우에는 뭐가 필수가 돼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할 때 현장 소방관이나 면허업체의 자문을 구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현장 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 시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봐요.